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2030년까지 스위프트 망 자체에서 네. 약 14% 정도를 리플 네트워크가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의 분석치가 나왔죠. 공격적으로는 뭐 $500 이상도 갈 수 있다. 500달러. 뭐 아무리 못 가도 $100 이상이다. 한 300에서 $500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치를 주더라고요. 한 번에 큰 퀀텀 점프는 저는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타임 레버리지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죠? 문창훈 작가님 모시고 코인 투자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에 나오시고 난 뒤로 그때 이제 리플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마침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리플이 막 폭등을 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막 네. 순식간에 막 올라가지고 뭐 지금 거의 막 9% 10% 막 올라갔던데 우선은 리플이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딱 마침 이렇게 부익남 촬영하는 아침 새벽에 이제 리플과 SEC의 소송이 거의 종지부를 찍는 그 수순으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보니까 이제 법적 명확성이 해소됐다라고 하는 그 호재로 대략 약 10% 정도 가격이 네.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그 소송이 아무래도 좀 리플한테 유리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기억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리플한테 좋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올랐겠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소송이 결론이 난 건가 아니면 또 뭐 항소하고 뭐 이런 건가 어떻게 이제 되나요? 교체 항소를 완전히 서로 취하했고요. 네. 이제는 그 약식 판결했던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법원의 이제 수순 완전히 그래 너희 합의해 이런 마지막 마침표만 남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종결됐죠. 그러면은 리플은 이제 어떤 변화가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건가요? 이제 가장 큰 거는 XRP에 대한 현물 ETF가 뚫릴 수 있는 법적 명확성이 생겼다. 네. 이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고 그와 더해서 지금 리플사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리플 페이먼트 이제 네. 결제 영역을 송두리째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자 비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금융권들이 이게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고 약간 규제 친화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하나의 디지털 자산이다 보니까 점점 그런 어떤 솔루션들이 더 채택되는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리플한테는 앞으로 이제 사업에 대해서 뭔가 걸림돌이 좀 없어지는 느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리플사가 원했던 그런 뭐 사업을 이제 앞으로 할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호재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리플 CEO가 뭐 리플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 뭐 얘기한 게 있어요? 가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고 이제 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향후 5년 안에 그러니까 2030년까지 스위프트 망 자체에서 네. 약 14% 정도를 XRP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플 네트워크가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의 분석치가 나왔죠. 네. 그래서 공격적으로는 뭐 $500 이상도 갈 수 있다. $500. 뭐 아무리 못 가도 $100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예측치가 많이 나왔고 저도 한번 뭐 요즘에 뭐 챗GPT 같은 거 네.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30년이 됐을 때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거고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CBDC 세상이 오고 뭐 부동산 토큰화 같은 게 이제 정말로 통합되는 그런 스위프트 네. 시장 규모가 오게 됐을 때 그 정도 퍼센테이지면 대략 한 300에서 $500 정도는 충분히 이제 AI에서도 파이썬으로 돌렸을 때 그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거의 100배네요, 지금보다. 지금의 거의 100배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XRP 가격이 사실 7년 반 정도 동안 너무나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한 번에 큰 퀀텀 점프는 저는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퀀텀 점프가 올 만한 계기가 이번 소송 결과 정도로는 안 되고 뭐가 좀 다른 게 더 필요한 건가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사용 자체에서 좀 드라마틱한 유의미한 수치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XRP 현물 ETF에 완전히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활로가 뚫리면서 그런 승인의 기대감까지 한번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죠.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스위프트라는 거는 어쨌든 기존의 어떤 외환 거래 시스템이라고 뭐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막 지금 발행한다고 하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그 스위프트 망을
뭐 우회해서 막 따르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초창기에는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초창기에는 이제 스위프트는 전통 금융이랑 딱 연결돼 있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CBDC는 아직까지 블록체인 망이다 보니까 전통 CBDC랑 사실 연결은 안 돼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반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었는데 재작년서부터 스위프트도 이제 이런 블록체인 결제 말씀하신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결제를 통합하기 위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스위스의 최대 금권인 UBS도 달라붙었고 JP 모건과 같은 그런 회사들도 달라붙었고 이제 오라클 네트워크라고 하는 외부 데이터를 이 블록체인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인터체인 영역에 체인링크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함께 재작년서부터 이제는 전통 금융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의 결제, 뭐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결제, CBDC 결제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스위프트로 통합하는 스위프트 2.0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업그레이드된 스위프트. 네.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 과거부터 좀 파일럿 테스트를 했었어 가지고 앞으로 시대적 방향성 자체는 그런 게 이제 모두 다 포괄적으로 하나로 운용될 수 있는 큰 스위프트 시장이 점점 캐파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약간 그 기존의 제도권, 뭐 기득권의 진영이 스위프트 뭐 진영이라면 거기에 XRP가 약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나머지 아예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가지고 뭐 기존과 좀 별개로 가는 게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상 일단은 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기득권이라고 불리우는 전통금융 스위프트 1.0망 있잖아요. 네. 사실 그들의 수장, 그들의 뭐 뒷배라고 할까요? 그들이 이런 이 스위프트 2.0을 만들기 위해서 뭐 리플도 만들었고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었고 뭐 서클사도 마찬가지, 테더사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들이 이제 이사를 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설계한 하나의 암호화폐 시장이었고 그걸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XRP는 이쪽에 들어오고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은 또 분리해서 바라봐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 이제 XRP가 쓰이는 것 자체가 리플 원장 망에서 활용될 때 XRP가 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USDC나 뭐 RLUSD와 같은 그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리플 원장 위에 주조가 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유로화 기반, 뭐 브라질의 헤와라 기반, 뭐 일본의 엔화 기반, 뭐 싱가포르 달러 기반 여러 가지 법정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리플 원장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CBDC 시대도 이제 이 전통 금융 스위프트 1.0이랑 완전히 통합된다. 하나의 주체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 몸뚱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뭐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이 리플한테는 딱히 그게 뭐 나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활성화되고 시장이 커지면 뭐 리플 원장, 솔라나 네트워크, 이더리움 메인넷 이런 친구들이 더욱더 채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채택이 됐을 때 그 스테이블 코인이 그 레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찻길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더리움이 뭐 소각되고 솔라나가 네. 소각되고 XRP가 소각되는 거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이 암호화폐는 사실상 불가분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최대 막 100배도 보는 이유가 사실 100배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 이게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완전 세상을 뭐 바꾸니까 100배 정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정도의 어떤 파괴력이 있을 수 있고 이번에 어쨌든 소송으로 그 뭐 1단계는 좀 넘어갔다. 네. 근데 이 100배라는 게 항상 요즘에 이제 인터뷰 다니면 썸네일에 네, XRP 곧 100배 저도 어디서 간다. 봐서 그래요. 네. 100배 간다고. 곧 100배 간다. 100배는 아닌데. 곧은 네. 아닌데. 곧은 아닌데 자꾸 이제 조만간 100배 갈 것처럼 이제 썸네일이 나와서 조금은 제가 좀 괜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투자를 들어오시면 저는 오히려 그건 반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최소 정말 5년 정도의 시간을 본인이 드릴 수 있는 그 내공과 그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만 XRP를 좀 천천히 모아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보고서에서는 뭐 그 100배라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500라는 게 언제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30년 정도. 야, 그러면은 네, 상당히 뭐 긴 시간은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은 아니죠. 네. 근데 그러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년 뒤에 100배가 가려면
내년에는 10배 정도는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99배가 올라가지는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렇진 않겠죠. 네. 네. 그러니까 내년이나 뭐 이렇게 유의미하게 좀 단기적으로 좀 그러면 좀 급등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단기적 급등의 여지도 있다라고 봐요. 뭐 네. 사실 그게 언제 오고 어디까지 한 번에 오를지는 사실 저도 그건 퀘스천 알 수 마크지만 없지만. 네, 결국에는 한 번 정도의 에너지 응축했던 그 길을 모아서 좀 퀀텀 점프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리플은 앞으로 리또 속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맞아요. 또 아마 XRP로 힘들어하신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또 가격의 흐름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세력들, 그 이제 금융 엘리트라고 하는 그 주체들이 개인, 우리 같은 리테일들이 XRP를 갖지 못하게끔 정말 여러 가지 현란한 시나리오를 펼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는 오히려 정도의 길을 걷고 정말 본인이 이 자산에 확신을 하고서 DCA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 분할 매수 적금형으로 그냥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씩 그냥 5년 길게 그냥 묻어둔다라는 생각으로 수량을 모아가는 게 적합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각해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뭐 정말 2030년에 100배 된다 그러면 네. 뭐 1,000만 원만 사놔도 인생이 꽤 바뀌는 수준인 건데. 근데 여기에 이제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이제 또 리또속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굳이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적립식으로 하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에 이쪽 그 어쨌든 투자의 판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고래 뭐 이렇게 뭐 주포 뭐 이렇게 기관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들이 이 개인 투자자들 돈 벌게 잘 안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뭐 가격 막 누르고 자기들이 매집하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좀 그 XRP에 대해서 그 뭐 소위 말하는 고래나 그런 세력들이 많이 가지고 있나요? 최근에 한번 이제 매크로 이슈에서 고용 지표에 대한 좀 숫자 조작 관련한 그런 네, 이슈가 네.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표도 좀 잠깐 덜컹했고 이제 암호화폐 지수도 좀 약간 개미털기 나오는 것처럼 조정 국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형 기관들은 좀 최근에 좀 매도를 했어요. 네. 뭐 XRP 100만 개에서 1000만 개 정도 가지고 있던 그런 고래들은 어느 정도 조금 던졌습니다, 실제로. 근데 하지만 그 이상 그러니까 1000만 개에서 1억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슈퍼 고래들, 정말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 주체들은 오히려 더 담았어요. 온체인 지표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최근에 있었던 그런 조정도 하나의 물량 소화 과정 플러스 개미털기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 뭐 그뿐만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된 뭐 여러 가지 회사들 뭐 예를 들자면 뭐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비보파워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는 자금 조달을 누가 했냐면 오일머니의 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최근에 1억 달러 정도 XRP를 OTC 거래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중국의 위버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뭐 모빌리티 회사도 있고 뭐 그뿐만 아니라 웰지스틱스라든지 뭐 싱가포르의 트라이던트 등등 여러 가지 나스닥 상장 회사들이 지금 XRP를 그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샀던 것처럼 전략 자산으로 지금 편입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물론 소형 기관들이 약간 좀 치고 빠지는 듯한 약간 움직임 잡음은 있지만 대형 고래들과 그 기관들은 굉장히 크게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런 기관,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일수록 사실 더 안전한 뭐 비트코인을 좀 살 것 같기도 한데 네. XRP를 굳이 사는 이유는 그러면은 훨씬 더 이게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걸 보는 걸까요? 이제 뭐 한 가지 예시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XRP 선물 ETF가 이제 미국에서 출시돼서 활용되고 있는데 네. 그 운용사 이름이 테우크림이라고 있어요. 테우크림의 CEO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XRP에 대해 선물 ETF를 신청해서 승인받은 이유는 법적 명확성도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었던 이 친구였는데 지금 신청을 해서 막 팔고 있는 거잖아요. 거래 자금도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그 CEO가 앞으로 XRP는 가장 큰 활용성, 유틸리티 면에서 정말 큰 그런 어떤 포션을 가져갈 것이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관의 자금도 많이 유입이 됐고 그런 자산 운용사들의 움직임 자체가 워낙 XRP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또 더 많은 회사들에서 XRP를 좀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더 모아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핵심은 이 XRP가 다른 코인들도 많지만 얘가 유의미하게 뭔가 더 기능이든 뭐든 더 좋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뭐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왜 이 XRP여야만 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코인들이 이제 딱 세분화된
본인들의 전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전공이 있는 거고, 뭐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 뭐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증권 계약을 할 때 이제 그거를 온체인화 시켜가지고 중개자 없이도 A가 B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계약을 이제 블록체인화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스마트 컨트랙인데, 또 그런 전공이 있고, 근데 리플과 스텔라 루멘 이런 친구들은 또 이제 결제 영역에서의 전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TPS도 매우 빠른데, 근데 그 TPS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TPS라는 건 1초에 몇 건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냐, 이게 이제 TPS거든요. 근데 TPS만 봤을 때는 리플보다 더 빠른 친구들도 많습니다. 뭐 폴카닷이라든지 아발란체, 뭐 솔라나도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굳이 XRP랑 스텔라 루멘만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 스위프트망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준수할 수 있는 표준을 이 친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 엘리트들이 이 새로운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설계한 코인이자 회사가 리플사예요. 스텔라 루멘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이 앞으로 더더욱 전통 금융과 융합이 되면서 기관의 채택을 많이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제 진입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게 뭐 기능이 더 좋다고 해서 뭐 어쨌든 그 기존의 그 세력에서 만든 거를 안 쓰고 다른 걸로 대체하기는 어렵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의 리플 가격은 뭐 명백한 저평가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해해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도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게, 또 에비던스를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저는 그 기준점을 그 17년도 불장을 기준점으로 잡거든요. 그때 비트코인이 한 2천만 원 정도 됐어요. 2천 초중반. 근데 지금 뭐 1억 5천, 1억 6천 네. 많이 퀀텀 점프가 돼 있죠. 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사이클이 지나면서 계속 부가 확장됐어요. 이더리움도 그때 당시에는 한 200만 원 초반대. 근데 지금은 한 500만 원까지 올라왔지만 이제 아마 올해 하반기에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 시즌이 또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이미 꽤 큰 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8년도 초반에 XRP는 최고점이 5,000원 정도, 4,950원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4,500원, 4,600원 전고점을 못 뚫었어요. 네. 그만큼 7년, 8년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에너지가 응축돼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퀀텀 점프가 한번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법적 명확성이 이제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기관들의 채택과 ETF 이런 창구가 뚫리면서 점점 더 유틸리티가 커지는 그런 내러티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뭐 제가 이제 굳이 뭐 이렇게 반박을 해보자면은 다른 것들은 2배에서 뭐 5배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이제 인정을 한다. 근데 XRP는 이거는 좀 대체를 해도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올라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응축이 된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소외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저는 이제 공부를 했을 때, 나름대로 공부를 했을 때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뭐 계속 동전 가격, 리또 속이 계속 나오고 계속 올랐다가 떨어지고,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거 김치 코인 아닌가? 그리고 리플사의 그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옛날에 이제 닷컴 버블 있을 때는 또 우리나라에 세룸 기술 한번 있었던 사태 때 그때 또 CEO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평판도 그렇게 막 좋지도 않았어요, 이미지가. 그렇다 보니까 이거 뭐 굳이 은행에서 XRP를 뭐하러 쓰지? JP모건에서 그냥 블록체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저도 약간 반감과 좀 약간 의문점이 많은 상태에서 리플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금융 엘리트라는 집단이 XRP를 개인들이 갖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소송으로 누르고 그런 어떤 차트적 패턴을 연출을 시켰구나라는 걸 알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뒤에서 여러 가지 뻗쳐진 그런 펀더멘탈적인 그런 내재 가치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진짜 괜히 누른 게 아니고 정말 개인들이 못 사게 하려고, 그리고 정말 블록체인의 본질과 비트코인이 왜 나왔는지 이런 걸 또 보자면 정말 그 블록체인의 본질, 그 P2P 전자결제 시스템을 하기 위해 비트코인이 나온 건데 어쩌면 이 본질을 정말 이 XRP라는 친구가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 블록체인계의 끝판왕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일 정도로 저는 이 XRP가 디지털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좋은 건데 인위적으로 좀 눌렸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면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이 조만간 끝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누를 수도 있다. 왜냐면은 그 은 있잖아요. 은이 항상 저평가라고 하는데 계속 은이 저평가라는 얘기를 좀 오래 하고 있거든요. 금과 막 가격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생각보다 좀 더 갈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아마 걱정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돼 이거는? 저는 좀 가격 변동성이 오히려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팍 올랐다가 그럼 많은 빠지고, 사람들이 막 네. 붙겠죠. 그때 또 빠지고 그럼 또 많은 사람이 팔 때 또 그때 또 확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인들이 정말 오래 들고 가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시나리오가 연출이 되면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평가 국면이 아닌 이제 정말로 좀 가치 반영이 될 수 있는 네. 이제 좀 그런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게 2025년 스위프트망 자체가 이제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네. 날짜는 11월 22일이거든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표준이 이제 공존하는 시기가 와요. 네. 그 말은즉슨 블록체인이 탑재된 국경 간 결제가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로 바뀐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또 XRP와 스텔라 루멘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 아 정말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이제 XRP는 이 실사용 사례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네. 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